고립됐답니다. 고립이요. 그럼 고립이면은 뭐 혼자란 뜻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포위가 됐다는 뜻도 되고요. 어떤 분이 지금 고립 상태일까요? 자, 기사로 보시죠. 아시겠죠? 여기 사진 3명 중에 첫 번째 분이 약간 그런 위치인 것 같네요, 지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도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강한 입장을 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지금. 이거 사퇴할 필요가 있다. 해촉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 측은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한다. 그 자리 던지고 당대표 나간다. 이건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나 측입니다. 측. 이건 측근 인사 얘기예요. 좀 더 보죠. 대통령실 연일 중진급 이 정신에 대해서 맹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해요. 이틀 연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슨 거짓말이랑까지 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 저출산위원회 무슨 회의도 안 열었는데 회의를 열어서 무슨 결론 낸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 신뢰 무너졌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아니 회의 열었다는 얘기 안 했다. 뭐 또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야당이 또 관심이 많아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 당무 개입합니다라고 또 비판해서 약간 왠지 나경원 전 의원을 거두는 듯한 모습이 됐어요. 또 여기는. 또 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기 사진 보시면 어제 안철수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당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은 이 캠프 사무실 개소식을 했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제. 자, 그럼 요 두 분의 얘기 그리고 마저 기사가 더 있군요. 이것까지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의 움직임이 없었으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길 갈 건가 압박에도 나경원 본인 출마 촉구 회견을 알선했답니다. 어제 청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 보고 당대표 출마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회견이 나경원 전 의원이 알선을 했다는 거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오늘 원래 제주도 당협 방문해서 도당을 방문해서 강연 이런 게 잡혔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제주 도당 측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네요. 이것도 묘합니다. 지금 상황.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어제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따로 놀고 대표가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만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다음 총선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실한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과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주십시오. 윤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은 정해졌으니 당원들은 정해진 대로 투표나 하라는 식의 답정너 전당대회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길 뿐입니다. 양급 의원님, 방금 김기현 의원이 등장해서 나왔던 그 거대한 북. 그 북이요. 작년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유세할 때 썼던 북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북, 거기 보면 글씨도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북을 김기현 의원이 개소식을 하면서 야외에서 쳤습니다. 그 북을. 윤신 낙전 확인. 낙점된 거 확정됐다. 이걸 과시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좀 과대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도 이제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예. 갔는데 사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의원실을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런 관계로 이웃 사촌이죠. 예.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 북 치는 거를 소리만 들었지 사실은 저 북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 사무실이 크지 않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막
의원분들이 대부분 서서 계셨다 그래요. 네, 거기 자리가 맞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이제 야외에 있는 통로부터 들어가는 데에서 이제 저 북을 보지 못했는데 저 보니까 예.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아마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후보로 출정하면서 출정식에서 북을 친다는 건 어떤 우리 예전에 항상 어디 출정할 때 북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요청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북 중에도 여러 북이 있을 텐데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북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저 북을 치시고 저기 후보로서 해갖고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그래서 저 북을 가지고 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저 북을 치시면서 출정식을 한 거는 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당을 함께 해 나가겠다 그런 예. 의미로 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향후에 안철수 의원도 저북 쳐도 됩니까? 그리고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 나경원 전 의원도 저북 쳐도 됩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그건 뭐 아마 저 북의 소유가 국민의힘 소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여를 해주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여를 해줄까요? 글쎄 그건 제가 당에 요청을 하는 게 어떻게 예.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청을 한다면 예. 이 또 특별한 그게 없는데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그게 없지 더 이상할 수 않을까요? 있다는 예, 거죠.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 저 싶습니다. 북은 사실상 누구 거다 그렇게 되는 셈이니까 더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북을 치는 장면. 이게 어제 모습이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나경원 전 의원에 집중을 하는 기사인데요. 김무성의 길, 유승민의 길, 정치적 명운, 기로에 선 나경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김무성의 길과 유승민의 길. 여기 보면 김무성 대통령 당무계의 반감 여론 속에 2014년 전당대회에서 서초월에 낙승을 거뒀다. 출마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기어코 당대표가 됐다는 거죠, 이때는. 근데 반면에 유승민 반윤 낙인을 찍혀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그 이후에 이 치명상 위에 별다른 어떤 활약과 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나경원 독자적 개파 없어서 고사할 수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무성 전 의원은 옛날에 개파가 있었고 여기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개파가 없고 다르다. 이런 가운데 청년당원 전대 출마 요청했던 데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업무 보고도 받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듣기에 따라서는 나경원 전 의원 보고 들으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윤석 전 대변인. 일단 김무성의 길과 유승민의 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 전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어떤 길을 권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요. 만약에 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길을 권하겠다. 김무성의 길, 유승민의 길 굳이 구별을 하자면 유승민의 길이 훨씬 더 험한 길이 됐었죠. 그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하고 이 두 분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릅니까? 예, 유력 정치인인 건 맞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정부 구성원의 일원입니다. 정부 구성원이에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뽑는 것인데 대통령과의 호흡을 절대적으로 맞춰야 하는 입장일 텐데 지금 출마 선언도 하기도 전에 대통령과 뜻이 다를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본인이 주장을 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되고 물론 출마 선언한 이유가 되겠죠. 그럴 때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과 지금 뭔가 결이 다른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렇죠. 당원들 100%의 결정으로 대표를 뽑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게 느꼈던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상황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언행은 당대표로 가는 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어떤 길을 권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 출마하시더라도 제가 볼 땐 그렇게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마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당대표 출마 안 하면 지금 정부직을 맡고 있잖아요. 이 정부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어떤 갈등 양상이 노정이 돼 있다면 예. 저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좀 선을 넘었습니다. 예, 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출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정치를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얼마 전까지 나경원 전 의원을 고소할 때 지금 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 기후대사도 맡고 있거든요. 두 가지 정부직과 당대표 도전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양손 다 버리라는 거네요. 지금요. 윤석열 전 대표 말씀은. 어떤 판단할지 고민 중일 텐데요. 일단 권지웅 전 비대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장 모습이 영상으로 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 검찰청사 앞입니다. 지금 기자들 카메라들 보이고 있고요. 지금 뒷모습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관 입구에는 언론사, 기자들, 카메라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 그 앞부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카메라가 이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아무래도 여러 혹시라도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당 관계자들이 이미 와 있겠죠. 그 모습은 지금 보시면 어렴풋이 약간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아마 추정은 됩니다만 일단 성남지청 이 현관 모습입니다. 아마도 요 앞쪽에서 여기 사다리 쪽 있죠? 사다리 그 앞쪽에서 아마 서서 무슨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모습인데 현장 모습 약간 변화된 모습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현장 모습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어떤 선택할까요? 제3자로서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하는 쪽으로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한다는 거는 출마입니까? 네. 저는 내부 사정을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탄압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가 그때 갈등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받고 결국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내부 총질 문자가 나온 다음에 한마디라도 유감을 표했으면 내가 가처분 신청까지는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쫓겨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명분 있게 쫓겨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 정책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에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말했어요. 부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예전에 이제 교육부 관련한 어떤 정책을 냈던 게 되게 큰 논란이 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 인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래 빠르게 하자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지. 지금 이 경우에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의견을 냈다는 것만으로 큰 반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매우 노골적으로 넌 나오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그냥 주저앉게 된다고 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 이상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냥 눌려버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명직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너무 무리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당장 한 2달, 3달은 그것이 뭔가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좀 지나고 보면 국민의힘의 오명이고 대통령의 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변인이 뭔가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예, 짧게 할게요.
무리한 얘기예요. 이게 전당대회하고는 저는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나경원 부위원장의 어떤 정책 구상 입장을 표명한 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게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데 부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물론 예. 뭐 보좌진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할 때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당대표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걱정을 당원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정책 기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예. 그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압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게 압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지금 뭔가 확 밀어내고 있다 지금. 뭔가 솎아내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렇게 해석을 봐요. 대부분의 언론은요. 이런 가운데요. 아까 김기현 의원 북치는 모습 얘기 좀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인가 이것까지 해봤는데요. 한 분 뭔가 섭섭한 것 같죠? 빠진 분이 있죠?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보죠. 만평이 있습니다. 만평이 이게 복잡한데요. 위아래로 위에 보겠습니다. 윤과 나는 운명 공동체.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계속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죠. 근데 아래로 갑니다.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뭐 총선 압도적 승리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얘기하시네요. 중요한 건 안이 실패해도 윤에겐 하등 뭐가 생략돼요. 하등. 그러면서 여기는 당심의 호소가 아니라 윤심의 호소한 거다 어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인데 본인만의 공동 운명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다. 만평이 약간 이렇게 풍자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출마 선언하는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양금 의원님, 그 안철수 의원 뭐 공동 운명체, 정치적 미래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가달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가장 앞으로 당대표를 제가 계속 얘기한 건데 예. 당대표를 뽑을 때 저희 당원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다시 말해서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총선에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뽑히는 당 대표와의 관계는 2인 삼각관계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사실은 두 분이 항상 호흡을 같이 해야만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 그다음에 정부와의 어떤 가고자 하는 기조, 정책적 기조 이런 거에 대한 합의를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윤심일 수도 있고 당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다고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 네. 문희석 의원님께는 뭐 옆에 경쟁정당 얘기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민주당에도 좀 계셨으니까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모습도.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 호흡이 잘 맞으리라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들인데요. 운명 공동체, 정치적 운명 뭐 이런 것까지 얘기 꺼냈어요. 지금. 실상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아, 윤심에서도 밀리고 당심에서도 좀, 당심에는 뭐 나경원 의원한테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인데 예. 저는 이런 그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도 3선이고 뭐 김기현 의원도 3선이 예. 이런 분들이 정치를 왜 이렇게 하지라는 저는 근본적인 어떤 회의감을 좀 느낍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에 좁혀서 얘기하신다면 정치를 왜 이렇게 하지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안철수 겁니까? 의원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민주당에 있다가 예. 탈당하고 또 국민의당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까지 이제 자기의 정치의 소신이 있는 건지 정말 예. 그 의심될 정도로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 출마해서 던지는 메시지들이 정말 도대체 저분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즉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으면 국민의힘이란 당을 어떻게 바꾸고 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가치라든가 이런 철학의 논쟁을 좀 예. 판을 벌려야 될 텐데 윤심 뭐 나한테 바꾸려는 있다. 모습은 안 보인다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를 왜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석준 대표님께는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지난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합당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 됐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내 이른바 현실적으로 당내 어떤 지지 세력, 지지하는 의원들의 그리고 숫자 확보 등등등 이건 굉장히 좀 약한 상태 아니냐 이런 평가 통상 받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전당대회 경쟁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까요? 일단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저희 지역에 신년 하루회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예. 여러 당권자들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그 환호가 굉장히 컸습니다. 환호가 목소리가 컸다는 겁니까? 컸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에 안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당원 100% 투표로 결정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많이 불리하지 않느냐 안철수 의원이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대통령과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했고 합당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상보다는 좀 착근이 잘 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당심에 있어서는 뭐 유리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데 지금 선거 구도가 전당대회 구도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있고 예. 뭐 김기현 의원 이제 막 하고 있지만 예. 안철수 의원도 나름 그 이후의 공백 지역에서의 지지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 다른 당에 있다가 합당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이걸 가지고 많이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세 분 소개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아직 결정 안 한 상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있죠. 지금요. 뭐 많은 인물들이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